존경하는 부산 진구 시민 여러분, 박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함 1동, 포함 3동 더불어민주당 한가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첫째, 부산의 정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과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포함단감 17번 버스 노선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안전교통국 박진영 국장님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정중앙 공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2020년부터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3차례, 사유 발언 2차례를 했습니다. 부산 정중앙공원 관련 구정질문은 오늘이 4번째이고 횟수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산 정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김영호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께 포함 3동 지역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네. 국장님, 어제 오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후보로서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주전 선수로서 발언돼 있었습니다.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뭐 오래간만에 밥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부산의 정중앙공원이 조성된다면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필요합니다. 관리 주체가 어디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거는 뭐 앞으로 관광 자원으로 키워 나가야 되니까 문화관광과가 주관 부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그 관리 주체를 놓고 부서 간에 굉장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주체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예, 정중앙 공원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 부서로서 일관된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국장님이 생각한 명칭은 어떤 명칭으로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이때까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습니다. 뭐 정중앙 표지서, 아까 보시다시피 부산의 정중앙, 그다음에 또 뭐 정중앙 소공원, 이런 여러 가지 뭐 명칭이 있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좀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 부산 정중앙 공원으로 부산 정중앙 공원 요거로 행정적 용어로 좀 통일했으면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앞서서 우리 손재원께서 그 농축산관리계에 대한 뭐 이렇게 이름 명칭도 부탁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국장님께서는 부산 정중앙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 그죠? 예, 예. 예. 앞으로 그 모든 장명은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구청장님, 요 부산 정중앙공원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2016년에 그 포함 제1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시에 그 당시에 관광위생과입니다. 관광위생과에서 조건 부여를 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낸 의견이 있습니다. 뭐 의견이 조금 짧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전 설치 시 재개발 조합과 협의하여 많은 내외 관광객이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 공간으로 관광 명소 조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없도록 주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부여하면서 의견을 내신 게 내외 관광객이 자유로이 방문하고 개방된 열린 공간, 그다음 관광 명소 조성. 예. 그럼 현재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신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의견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2016년 당시 뭐 인가 조건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아마 요번은 변경 인가 건축가에서 협의 의견이 들어오면은 뭐 의견을 낼까 싶습니다. 그 뭐 아까처럼 부산 그 정중앙 공원이라는 명칭도 좀 쓰고, 그는 부산 정중앙 공원은 내외 관광객이 뭐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 공간으로, 뭐 아까 관광 명소가 또 필요하고, 동시에 또 아파트 주민들과 이거 생활권 침해가 없도록 그런 주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전에 2016년에 이제 그 조건 부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정중앙 공원은 내외 관광객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개방된 열린 공간에서 관광 명소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의 정중앙 공원에 이제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 조성 사업은 부암 1 재개발 정비 사업부 시공사에서 우리 조합하고 저희 또 구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가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국장님 한번 챙겨 보십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 뭐 한가방 위원장님 계시는 정중앙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정중앙 조성과 관련된 세부 내역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아마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시공사하고 조합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거기에 보면은 기부 체납을 받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조성위원회에서는 요 부지에 2층 피로티 구조를 해서 유관단체에 대여를 하고 유관단체로 하여금 정중앙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그런데 주차장 부지는 당초에 이제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 체납을 하기로 돼 있는데, 기부 체납이 일단은 저희들은 뭐 기부 체납이 받으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 체납이 되면은 일단은 관리부서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관리부서가 지정되는 되는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 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도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중앙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리주체 부서의 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승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뵙겠습니다. 네. 예.
국장님, 부암 재개발 정비 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준공 예정 일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조경공사하고 그다음 내부 마감공사 이렇게 해서 전체 공정률은 89.8% 정도가 되고요. 준공 예정일은 정확하게 12월 29일인데 하여튼 올해 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정대로는 진행이 되는 거다, 그죠? 지금 현재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예, 현장을 가봤을 때는 음. 공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공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학 이제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부산 정중앙공원으로 명칭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난번 구정 질문을 할 때 국장님의 답변이 부산 정중앙공원이 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이고 관리 부재로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이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있던 위치에서 저 조합 측에서 올해 7월 29일 날 총회를 거쳐서 현재 201동 앞에 가스 정압실이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 들어오는 가스 정압실이 있는데 그 옆에 부지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고 계신 그런 위치로 변경을 했고요. 그게 이제 명시화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다는 이야기는 도면에 명시 사항을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름이 지어졌으니 부산 정중앙공원으로 이름이 지어졌으니 그 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이 있었던 이제 부산 정중앙 표지석이 그걸로 옮겨가는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도면이라는 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또 준공이 되면 사유재산이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조합 측하고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학 그 국장님이 부산 정중앙공원이라고 이렇게 통일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도면에도 뭐 이전에 보면 뭐 정중앙 표지석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중앙공원으로 부산 정중앙공원으로 한들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재산은 토지는 아파트 그 사유재산이라는 걸 다 모두들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명칭만 부산은 정중앙공원이라고 명시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면적은 따로 저희들이 그 면적을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그 아파트에 딸려 있는 정상적인 법정 부분들은 조경 면적에 들어가 있고요. 그 면적을 따로 산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일단 조경 부분의 면적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도면에 표시를 하려 그러면 면적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 제 일이 진행이 돼 버리면요. 그 사실은 저희들 이제 뭐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원이라는 명칭 자체도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저희들 편의로 사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면적을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몇 제곱미터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기 법상 조경 면적이지만은 아까 이종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가에서 저 부분들이 상시 개방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우리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거나 안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나중에 서로 다툼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 이외에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한 어느 정도 면적인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한 100평 정도가 됩니다. 100평요? 예. 최초에 거기 서로 이야기됐던 면적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면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렇게 반원형처럼 이렇게 되어가 있는 그 부분들의 면적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면적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한 것들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뭐 다른 기회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사업 시행 변경인가 변경인가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들어왔죠. 상태인데 예. 그럼 아까 그 이종학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마 건축가에서 각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럼 해당 부서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관광가에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 처음과 마찬가지로 같이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변경인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되는 협성 피니스타운 아파트 그 경관 녹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현재 보면 굉장히 그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관련해서 지금 그 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정이 이제 조경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이 이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곧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면은 저희 그 도서상과 마찬가지로 경관 녹지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봐서 이제 경관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그 만들어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허가 도서상하고 맞춰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게 제대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 지금까지 소음이라든지 뭐 기타 피해를 많이 본 이곳에 있는 주민들의 그 민원 사항이니까 국장님 좀 잘 챙겨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 하천부지 조성 계획하고 교량 문제는 일단 제가 건설과에서 예.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임 김필환 국장님, 김효수 국장님에 이어서 우리 하성태 국장님까지 요 부산 정중앙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준공승인 부서로서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7번 및 167번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진영 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박진혜입니다. 국장님, 대중교통 버스 노선, 뭐 또 마을버스 노선 조정 결정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부산시에 있습니다. 부산시에 있죠. 예. 부산시에 조정 권한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해서 부담을 혹시 느끼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부담보다도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 부산시 버스 노선 조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보암동 17번 버스 노선의 일방적인 폐선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서명도 있었고 언론 방송 보도 그다음에 지역 정치인의 시위 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과정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17번 버스 노선 조정 과정에 있어서 그 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 청지 절차가 없이 그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이 계속 발생한 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17번 버스 노선은 50년간 지속됐던 노선이죠. 예, 정확하게 제가 그 끝까지는 파악 50년간 못했는데, 지속된 노선입니다. 50년간 지속되고 7분 간격으로 그 남포동 그다음에 충무동 고신대병원까지 24대의 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었는데 부산시의 일방적인 노선 폐선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강서구민들의 대중교통 편익 정진을 위해서 없앴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함단감 주민들이 먹기 살기 위한 아침 출근길을 막아버린 게 큰 원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노선 조정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노선 조정한다라면은 또 주민의 의견 청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분히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하시죠? 예. 부산시는 지금 준공영제 운영하고 있죠. 예.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그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업무 처리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 부산시도 이런 업무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부산시는 업무 처리 지침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서울시의 노선 조정 업무 지침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예. 이번에 구정 질의 하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정보 공개 시스템 상에서 이제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노선 조정의 권한은 다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든 그 일반 시내버스든. 다만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노선 조정 업무 처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와 소통하면서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나오겠는데 종로구에 예를 들면은 11명으로 구성된 자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종로구 자체에서.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의견 청취를 하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하면은 서울시에는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할 것인지 검토할 것인지 부조가 판단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 부산은 이런 노선조정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치구의 의견 수렴 없이 노선조정을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 그죠? 예.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개선 방향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산시에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부산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방법으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데 구청장 군수협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매월 이제 원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곳에서 안건으로 이제 상정해서 뭐 부산시에 건의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당정 협의에서 시에 건의한다라면은 부산시에 뭐 지침이나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조정 지침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부산시의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정 협의나 그다음에 그 구청장 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의 김재원 의원하고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그 재개발 그 아파트 롯데캐슬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협성 피닉타운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협소해서 지금도 그 한 3번 정도의 신호를 받아서 대기해야만이 이제 밑으로 소통이 되는데 만약에 2195세대의 롯데캐슬이 입주가 시작되면은 이게 진출입로하고 맞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아파트는 지금 진출입이 가능한 그 출입구가 2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 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이에 대한 뭐 대안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올 12월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롯데캐슬이 그 현재 교통 영향 평가에 의하면은 그 하행 차선이 한 차로 돼 있고 그다음에 상행 차선이 2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219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은 그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제 하는데 한 개 차선으로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행 차선을 2개 차로로 늘리고 상행 차선을 한 차로로 늘리는 걸 방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서남사 올라가는 그 도로 쪽에 출구로 이제 지정되어 예, 있습니다. 출구로 되어 있습니다. 출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예. 이제 그 재개발 조합에 하고 이제 경찰서에다가 건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좀 국장님 방금 대안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별도의 도로 확충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인데 이 대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그 노선 조정이 7월 29일 날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노선 조정이 지금 포함 단감 지역에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그 노선 조정이 17번 버스가 이제 폐지되는 노선 조정이 되고 난 뒤에 대체 노선으로 66번을 17번으로 이제 번호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회하도록 이제 167번이 그쪽 우회하도록 노선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선 조정이 된 이후에 그 167번 버스가 서남사로 경유해달라는 서남사 인근 주민들의 어떤 집단 행동이 있었죠. 예, 예. 지금 지금 대한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지금 백양산 그 쌍용스위타콘 외에 5개 아파트의 주민들이 지금 대한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 사항은 17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10분 이내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167번 버스를 해차 지역에서 상하행선 모두가 서남사를 경유해달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예. 예.
지난번에 그러면 167번이 개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행 차선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의 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개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제 받은 결과 그 학교 그러니까 개성고 학생들의 통합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입장은 개성고등학교 통학의 편익 정진을 위해서 개성고등학교 쪽으로 우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예. 그럼 개성고등학교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성고등학교는 좀 달랐습니다. 달랐고 그 저희들이 7월 18일 날 뭐 의회에서 요청해서 개성고등학교 공문을 발송해서 받은 결과 그 뭐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학생 분포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그 개인 정보라서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조정 관련해서 그 학생의 거주지와 정류소 이용 현황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는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학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버스와의 연관성이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부산시의 최초의 의도와 전혀 다른 답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8월 28일입니까? 그 학생들의 통학 내용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개성고등학교 월요일 등교 사항입니다. 167번을 이용해서 동교하는 학생 수는 차량당 1명에서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날 총 버스를 이용한 학생의 합계는 10명입니다. 그 이유는 승합차, 승용차를 타고 등교한 학생들이 많았고 개성고등학교로 올라오는 버스를 타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동시간대의 서남사 정류장 사항입니다. 정류장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 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서남사에서 서면으로 나가는 주부, 직장인 학생들이 다양하게 탑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8시 3분 동시간대 사항이었습니다. 최초의 서남사 정류장에서 17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7분에서 13분으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배차 간격이 26분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번 버스를 타려면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된 내용과 실제가 다르게 운영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요 사진은 어제 오전 11시경에 당금초등학교 앞에 17번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봐서 알겠지만 23번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17번 버스를 무작정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보신 자료대로 본 의원이 8월 28일 개성고등학교 후문에서 등교시 운송수단별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학생 수의 약 1.7%만이 167번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8월 16일부터 5일간 버스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07시부터 09시까지 167번을 이용하여 하차한 인원은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노선 조정을 한 지 지금 한 40일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17번 버스의 개성고등학교 학생들 통학 이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에다가 노선을 재조정해 달라는 이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카드 빅데이터 사용 빅데이터 자료를 저희들도 한 40일 현재까지 어떤 이용률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다가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균형 발전 뭐 10개년 계획 우리 용역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2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도 보면은 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그 2024년에 전체적인 그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부산시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뭐 세부적인 용역 같은 것을 한번 그 우리 부서에서 예. 우리 진구 차원에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10주년 계획 수립 용역은 그 전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광범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좀 부적합한 것 같고요. 그 시에서 실시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에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그 용역에 관한 사항을 향후 재검토해서 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국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서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예, 비록 우리가 그 노선 조정의 권한은 없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아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박진영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구청장님 모시고 마무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구정 질문에 마지막 답변자로 오셨습니다. 이종환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부산 정중앙공원으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예. 정중앙공원 참 정중앙공원 아직까지 뭐 다 준공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랜 시간 동안 부산 정중앙공원 조성을 위해서 우리 애쓰시는 우리 한가병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 많은 분들이 힘을 다 모았던 것 같습니다. 또 조합은 조합대로 또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또 우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발이 맞아서 어쨌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구청장님, 예, 정중앙공원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비전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우리 부산 진구로 봤을 때는 새로운 관광단지가 하나 조성이 된다. 제가 지난해 우리 의원님께서 그 구정 질문을 하실 때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 진구의 의미, 그 안에 중심이라는 의미가 뭔가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 가지 뭐 지리적 중심도, 공간적 중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분야에서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그 지리적 중심에 우리 부산 진구이자 또 그 부산 진구 안에 정중앙이 바로 부암동에 있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그것이 바로 정중앙이다. 그래서 참 어쩌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참 우리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관광단지도 될 수 있고 많은 분들한테 우리 부산의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부산 진구이지만 그 점 하나가 바로 우리 부산 진구에 있다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 정중앙 공원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대중교통 노선 조정 권한이 부산시에 있고 우리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은 그 피해는 우리 지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이번 과정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처럼 우리 대중교통의 시구와의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의원님과 우리 국장님 그 질의 답변 시간에 서울에는 대중교통 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된 업무 지침에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에는 그런 게 없다. 사실 저도 지난 6월 달에 버스 노선 조정을 하면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서민들의 발휘되고 있는 노선 버스를 조정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 공청회 또 시의회 의견 청취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라면 그런 또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또 주민들도 아마 호응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오늘 그 성실한 답변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발전에서 문화관광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돌파구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돌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장소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배꼽이라는 양구, 동해의 정동진에서 차관해 발굴한 인천의 정서진, 장흥의 정남진, 최남단 마로도, 포항 호미곶, 그리고 매년 100만 명이 방문하는 장소 마케팅의 끝판왕, 해남 땅끝마을이 지리적 위치를 자원화하는 데 성공한 지자체들입니다. 우리 부산 진구의 부산 정조항도 많은 스토리텔링이 갖춰져 있습니다. 천연고찰 서남사와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이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2022년 8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 한국거버넌스 학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중요도에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상수도 보급률, 도시가스 보급률에 이어 세 번째로 상대적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의 삶과 생활이 직결되는 사항을 주민들과 소통 없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꿔버린 대중교통 버스 노선 조정은 지자체들이 목소리를 내어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부산 진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원도심 5개 구청장들이 삼복도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복도로 공통의 문제에 대한 현황조사와 실태를 확인해서 부산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번 상하행선이 서남사 정류장을 왜 경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지역은 올해 롯데아파트 2195세대를 시작으로 서희건설 1400세대를 합하면 2025년까지 35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최적 예상이 명백합니다.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것도 교통 체증 완화의 일환입니다. 고지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시간적 피해와 불편함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의원의 구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